2달 전 아내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와 혼자 지내고 있는 40대 남성 강 씨. 아내는 결혼 초부터 강 씨가 돈을 잘 못 번다며 불만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통째로 줬는데도 아내는 늘 강 씨를 무시했는데요. 아이들이 좀 자라자 아내는 도배 일을 시작해 직접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돈을 모은 아내는 강 씨 명의의 작은 빌라를 팔고 자신이 모은 돈을 보태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요. 그 후로 아내의 구박과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강 씨는 집을 나와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 씨는 자신이 집을 나온 사이 아내가 아파트를 장모에게 넘긴 것을 알게 됐는데요. 아내가 몰래 집을 빼돌리고 이혼을 준비하는 것 같다는 강 씨. 강 씨는 이혼하면 맨몸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 사건 상담실에서는 최근 한 언론에 소개돼서 화제가 됐던 40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 부부는 결혼 초부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네, 40대 부부, 살해자는 남편 쪽입니다. 결혼은 12년 차, 자녀는 2명. 자, 그런데 이 결혼 초기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이 남편은 집을 나와서 혼자 지금 기거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이제 갈등의 원인이 뭐냐? 돈이었다는 겁니다. 돈. 이 아내가 결혼 초부터 정말 당신은 돈을 너무 못 벌어온다. 조금 벌어온다. 이걸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타박을 하고 무시를 하면서 이제 갈등이 커졌는데 네. 이 남편이 무직은 아니에요. 저 직장을 다닙니다.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갖다 줬는데 그래도 이제 그 총량이 어쨌든 부인에게는 좀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남편은 아유 그래 능력 없는 남편 만나서 고생하니까 내가 참고 숨죽이고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결혼 생활 이어왔는데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부인이 사회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도배 일을 배웠다고 하고 꽤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버는지는 남편은 자세히 몰라요. 남편은 뭘 알고 있냐면 내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쓰고 아내가 버는 돈은 저축을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흘러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특히 이제 남편이 뭐 돈 못 벌어온다는 구박을 좀 받은 것 같은데 아내가 이제 도배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아내는 이제 살던 그 작은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하여튼 둘이 살던 집은 조그만 빌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남편 명의로 그 빌라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도배 일을 하면서 얼마를 버는지 모르지만 자부지간 많이 모은 것 같습니다. 악착같이 일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한 3년 전에 그 빌라를 갑자기 팔아요. 예. 그 빌라 판 돈에다가 본인이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태가지고 집을 하나 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런데 명의는 그때 아내 이름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뭐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빌라 팔고 새 집 사고 뭐 일반적인 부부의 모습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뭐 큰 집 사는데 보태준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참자 그러고 있었는데 문제는 집을 사고 나서부터 이 아내의 어떻게 보면 횡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박이죠. 예. 뭐 툭하면 능력 없다. 해준 게 뭐 있냐. 그런데 남자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는 거는요. 나가서 도둑질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좀 심한 것 같아요. 또 대놓고 아이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무시하고 툭하면 당장 이혼하자 나가라. 이건 내 집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모멸감 같은 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내가 샀으니까 집 나가라 하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비참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남편이 이혼까지 생각하지만 꾹 참고 살았대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하면 아이들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남편이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아내가 도배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얼마 버는지 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남편이 밥을 먹는지 어땠는지 아내가 관심이 없었다라고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아, 살림을 다 남편이 하게 된 거죠. 아이들 밥 챙겨주고 아이들 숙제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엄마들이 평소에 한다고 생각했던 걸 다 자신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생각도 있었지만 아이들 생각이 이혼 생각은 계속 집어넣었었고요. 그런데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내가 조금 이상하다를 느끼기 시작해요. 밤 늦게 들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12시를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 말하자면 다음 날 들어오는 거죠. 이런 날들도 있고 주말에도 일한다고 항상 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심하다 싶어서 남편이 여기에 대해서는 따져 물은 거예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나갈 때 또 예. 일하러 나가는 것 같지도 않고 주말까지 이렇게 바쁜 것 자체가 이상이라고 했더니 이 남편의 얘기대로라면 아내가 자신이 뭐 손찌검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신이 뭐라고 한 것만으로 아내가 조금 과장의 소리를 확 지르더니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좀 이상하다.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고 기분도 나빴겠죠. 그래서 그대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이 지났어요. 2달 동안 생각이 든 건 아이들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야지. 근데 또 아내 생각하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그 망설이는 중입니다. 지금 보니까 갈등도 갈등이지만 남편이 그냥 집을 나온 거네.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 집까지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조언을 해요. 네. 그 집이 온전한지 좀 확인을 해봐라. 근데 그래서 등본을 떼봤겠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내 명의가 아니라 장모님 명의로 집이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요. 지금 이 남편이 고민이 많은 건데 뭐 고민 나눌 때가 친구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심리 전문가가 아니고 재무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보통은 야 화해해야지 뭐 부부 상담 받아봐 그럴 텐데 이혼 고민 중이야 그랬더니 집부터 확인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그럴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아내 명의의 집이 타인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주인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모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본즉 자신이 집을 나온 후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딸이 어머니에게 집을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아유, 칠순 노모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샀겠나. 그리고 지금 애들 둘 키우면서 아내가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뭐 이사 간 것도 아니고 예. 아, 이거는 이 집을 나에게 나눠주기 싫어서 결국은 이거 꼼수로 매매한 거 아닌가 하는 울분이 확 올라왔죠. 명의를 이전했다라는 것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화가 더 나는 거고 네. 좀 얘기가 울분이라고 했는데 막 여기가 치밀어 오른다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 근데 이 집을 살 때 뭐 아내가 이제 돈을 열심히 네. 벌었기 때문에 이제 집을 아파트까지 큰 집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집을 사는데 내 공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남편 명의로 돼 있던 빌라를 팔아서 그거를 새 집을 사는데 보탰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아내가 도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지만 저축할 수 있었던 거는 남편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생활비를 꼬박꼬박 갖다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집 사는데 직접 돈을 보탠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늘려가는데 내가 기여를 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내쫓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불안한 것 같고 어찌됐건 나도 재산 분할 받고 싶다는 거죠. 예. 김복준 교수님 목소리 톤이 높아졌어요 갑자기. 화가 났어요 좀. 좀 자, 짜증나네. 오늘 40대 남성의 이제 궁금증, 집에 이제 쫓겨난 상황인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유일한 재산인 집을 장모한테 넘긴 아내, 저는 재산 분할 때 아무것도 못 받게 되나요? 아내가 아이들에게 평소 관심이 없었는데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저희가 설명을 잘 드렸는데 아내 명의였던 아파트가 장모님 앞으로 갔어요. 네. 만약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때 못 받느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는 지금 그럼 아내에게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매매 대금 정도만 가지고 있겠네요. 네. 근데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이혼할 때 이혼을 앞두고 재산 분할 부동산 같은 거는 소위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소비하기 쉬운 금전을 바꾸거나 아니면 명의를 슬쩍 돌려놔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채무자가 갚을 돈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재산을 딴 데다 빼돌리는 것 그 자체를 이제 취소하는 소송인데 예. 이제 이혼 소송할 때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같이 병합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솔직히 지금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모님이 진짜 돈 주고 샀을까요? 네. 이 아내한테? 아니겠죠. 그게 아닐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거 내가 내 돈 주고 이혼과 전혀 상관없이 제대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를 이 장모님과 이 아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 입증이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 건 여기서 이제 장모님이 또 팔아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러네요. 진짜 팔아버리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행위 취소송만 제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훅 팔아버리면 더 힘들어지니까 무조건 장모님 명의의 이 부동산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고 해서 아예 팔지 못하게 이거는 또 팔아버리면 우리가 재산분할 못합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같이 해놓으면은
일단은 재산 분할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이분은 아내가 저기 집 살 때 좀 아무래도 돈 그러네요. 좀 많이 썼다라고 하니까 네. 아내 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이거는 살해자가 그동안 계속 생활비를 댔고 10년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아이들까지 본인이 다 사실상 지금 양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재산 분할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게 거의 5대5에 근접하게 받을 수 좀 뭐 있을 설명을 가능성이 했는데 많습니다. 사회행위 뭐 취소소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같이 재산을 모았는데 일방적인 아내가 재산을 처분했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어떤 권리가 이제 침해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소송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하나만 더 좀 네.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정상적으로 처분이 되고 거래가 됐으면 사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빼돌리는 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렇겠네요. 통상은 아주 헐값에 매매를 판다든지요, 아니면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는 사의 의사가 있다고 봐가지고 사행위 취소송 승소가 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거래 과정인 거를 만약에 아내하고 장모가 입증을 한다 그러면 재판에서 질 수도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빼돌렸다라고 하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백성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높죠, 때문에 상당히. 이 남편의 주장이 만약 이혼 소송을 갔을 때 재산 분할의 권리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겠는데 네. 오늘 또 상담한 내용 중에 보면은 양육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아이들을 이 남편이 키워왔단 말이에요. 이혼했을 경우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평소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었다 그래요, 아내가. 근데 이거는 지금 남편의 말일 뿐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아이의 양육 환경 또 어디서 키우는 게 바람직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양육 뭐 의사라든지 양육 계획서 같은 거를 작성하라고 가정법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가정법원이 봤을 때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좋은 거를 판단해서 양육권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얘기만으로는 누가 양육할 건지 이렇게 장담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엄마한테 양육권을 많이 주죠. 예. 원칙적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 주장하는 분 말씀이 사실이라면 아내는 나가서 항상 일을 하고 네. 그 남편이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학교까지 다 챙겼다면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 아빠가 지금 더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예외적으로 이 아버지가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네. 잘 주장해서 입증만 그러네요. 한다면 양육권까지도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뭐 일한다고 뭐 도배 일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뭐 집에 없고 아이들 그동안에 다 키운 것은 이제 남편이었다고 하고 지금 일단 뭐 쫓겨난 상황이었고 명의가 장모님 앞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좀 이혼 소송할 때는 재산 분할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갑니다.